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경진일주는 을사년에 지지로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화 역마살의 기운은 일간 경금에게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을사년에 자신의 위치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나 뒷수습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상황에 대응하거나 상황에 밀려서 등의 이유로 이동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원해서보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피로감이 커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으며 욱하고 화가 솟구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원칙을 잘 지키고 고수하는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반전의 움직임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경진일주는 일지로 진토 화개살이자 편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분주함 중에도 다시 중심을 찾고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진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는 괴강살의 기운이 됩니다. 괴강살은 정중동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역동적 기운이 잠재해 있지만 일단은 기본에서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제의 힘과 더불어 언제든 상황을 돌파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진취적 힘을 함축하는 만큼 괴강살의 기운은 명칭 그대로 중심의 별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일주의 경우는 일지진토가 수기운의 고지이고 수기운은 일간 경금에게 식상의 기운이 되는 만큼 경진일주는 개혁적이고 혁명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펼쳐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음 경진일주 이러한 괴강살의 기운에 더해 경진일주 일지진토는 화개살의 기운이면서 편인의 기운인 만큼 내면으로 잠재된 이상이 크고 자신만의 고집과 확신, 믿음 등이 있으며 언제든 자신만의 끼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을사년에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부에서 이 잠재된 기운을 깨우고 자극하고 충동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화 역마살의 기운이 편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심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밀려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기운을 깨우고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의 분주함과 초조함으로 인하여 주변도 같이 자극하면서 분위기를 들썩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과하게 자리에 앉아 길게 생각만 하다 보면 긍정적 결과와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욱하고 튕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적당히 릴렉스 되면서 리듬감을 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하더라도 걷거나 뛰거나 등산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단순한 운동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고 너무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주변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중에 막힌 길을 열어가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깨 위로 쌓이는 각종 책임의 무게나 숙제 등이 서서히 가벼워질 수 있고 주변으로 그 무게감을 나눌 수도 있으며 흐름을 타면 자신의 잠재된 긍정적 재능과 끼도 발휘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경진일주 일지 진토를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겁살이 되고 일지 진토는 화개살이 됩니다. 겁살은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시작의 기운이 마감되고 새롭게 기운 흐름이 시작되는 중간에 해당하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겁살의 기운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절과 매칭이 됩니다. 기운 변화의 변곡점에 위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단적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겁살의 명칭에서 보이는
겁의 의미를 생각할 때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겁의 의미에서 그 주체를 바꾸어 생각해보면 본인이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운의 주도권이 크냐 작냐에 따라 자신이 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강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사화 겁살의 기운은 일간 경금을 기준으로 편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나 명예, 사회적 위치 등에 관계된 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큰 권위와 명예가 따르고 경진일주 여자의 경우 남편의 덕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크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고 경진일주 여자의 경우 남자나 남편으로 인해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경진일주는 일지진토가 12신살의 관점에서도 화개살의 기운이 되어 묵직한 무게감으로 버텨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을사년의 겁살의 흐름을 맞이하여 크게 엇나가는 것을 제어해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도 너무 평소답지 않은 반전의 모습을 보이거나 행동하기보다 기존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경진일주 일지진토와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천라지망의 기운에서 지망에 해당합니다. 천라의 기운이 없지만 보통 천라든 지망이든 한쪽만 작용해도 천라지망살의 기운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천라지망살의 기운은 무조건 상황적 막힘이 생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단단한 기반이 되어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천라지망살의 기운은 큰 작용의 힘만큼 속도감이 빠른 것은 아니기에 상황을 성급하게 변화시키고 진행하려 하면 그만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진행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차분하고 순리적으로 풀어내려 노력해야 긍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경진일주 일지진토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경금을 기준으로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은 아기의 신체 발현은 다 됐지만 여전히 세상에 태어난 상태가 아닌 엄마의 뱃속에 머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는 크지만 자기 세상에 갇힌 느낌이 되고 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만큼 이상향을 꿈꾸거나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러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는 강력한 자극과 힘을 통해 밖으로 발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사년에는 장생의 흐름이 도래합니다. 장생은 갓 세상에 태어난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도 많으며 활동성도 크고 주변으로 생동하는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운 흐름의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도덕률이 체화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면서 기운을 낭비할 수 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분별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진일주의 양의 기운이 을사년에 장생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느낌의 상태가 됩니다. 엄마는 아기가 자신있게 세상에 발을 내딛도록 하기 위해 무한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칭찬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아기가 세상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큰 뒷심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과한 자기 확신과 자부심으로 무모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는 적당한 가지치기와 제어가 필요하고 그 기준은 주관적 원칙과 자기 확신이 아닌 보편적 원칙과 보편적 믿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편성의 기준을 둘 때 균형 있게 한 해를 보내고 명예와 권위를 얻을 수 있고 설령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나름에서 선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